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앞에 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전 씨는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 씨는 5.18은 다신 있어서는 안 될 대학살이며 주범은 할아버지 전두환 씨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대학살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그 누구도 아닌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우원 씨는 전두환 씨 일가족 가운데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했습니다. 전 씨는 방명록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 묻혀 계신 모든 분이라고 남기고 이름 없는 무명열사 묘역까지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으로 희생자의 묘비를 닦기도 했습니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일회성으로 끝이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식을 잃고 43년간 한 맺힌 삶을 살아온 어머니는 전 씨의 참배를 눈물로 지켜봤습니다. 재하라, 전두환 손자가 와서 사과 안 난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전두환 씨 일가 중 처음으로 사죄한 전 씨에게 와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아가 숨어있는 가해자들이 이제는 양심 선언을 해주길 바랬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전 씨는 당분간 광주에 머무르면서 사죄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광주역 광장에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지칭하며 오히려 시민들이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부대에서 무슨 헬리콥터를 향하여 발포를 해서 그 흔적이 빌딩 벽에 있다. 문재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멍청한 줄 알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왜곡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북한 간첩이 앞서가는 시민군을 향해 총을 쐈다는 겁니다. 시민군이 공수부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라붙을 때 뒤에서 사살했다는 거예요. 자기 편을 자기들이. 누가? 북한의 고정간첩 세력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와 함께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당 차원의 징계까지 논의됐던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도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것이 지금 광주의 현실의 민심이야. 5월 단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왜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경악스럽다. 이런 주장을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망언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고요. 이 전광훈 목사의 5.18 왜곡 발언 그리고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봅니다.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고 주장해오던 지만원 씨는 올해 초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 5월 단체는 정광훈 목사도 왜곡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시민 다수가 숨지거나 다친 광주역 광장. 지난주 이곳에선 정광훈 목사는 5.18 폄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하는 것이 광주 시민의 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군이 공수부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라붙을 때 뒤에서 사살했다는 거예요. 자기 편을 자기들이. 누가? 북한의 고정간첩 세력이. 사죄를 요구했던 5.18 부상자회 등 단체 3곳은 정광훈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아주 엄단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5.18에서 예고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한 5.18 특별법이 시행된 건 지난 2021년 1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 올해 초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 씨는 특별법 시행 전인 2015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5.18 특별법에 따라 처벌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마땅히 처벌해야 되겠지만 그 법조항에 따라서
자칫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작자의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기고만장할 거예요. 특별법 시행 직후 광주경찰청이 광주시의 수사 의뢰를 받아 5.18을 왜곡 폄훼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11명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2년 넘도록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있는 5살 꼬마 상주. 한 외신 기자의 카메라에 담겨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이 사진. KBS 광주총국이 3년간의 추적 끝에 사진을 찍은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사진이 찍힌 지 43년 만입니다. 주인공은 프랑스 사진기자 프랑수아 로숑과 패트릭 쇼벨입니다. 두 사람은 당시 고립된 광주에 위험을 무릅쓰고 잠입했습니다. On est arrivé très tôt le matin. Et là, c'était une ville occupée par des jeunes. 이들은 사흘간 광주 곳곳을 누비며 역사적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5살 꼬마 상주 조천호 씨의 모습도 그때 포착된 겁니다. C'était un gymnase, je sais pas, une grande pièce. Il y avait plein, et les gens pleuraient. Il y avait toutes les familles. 이들이 5.18 당시 찍었던 사진은 모두 1000여 점. 도청에서 최후 항전을 하다 숨진 윤상원 열사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미공개 사진 일부는 시민군의 최후 항전 장소,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전시됩니다. KBS는 5.18 미공개 사진 수백 장과 43년 만에 광주를 찾은 로숑과 쇼벨의 모습을 담은 다큐 1980 로숑과 쇼벨을 5월 18일 밤 10시 1TV 다큐 인사이트를 통해 방송합니다. 알록달록 예쁜 색으로 채운 멸치볶음과 생선조림 등 익숙한 음식들. 마냥 예쁜 그림인 것 같지만 5.18로 잃은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그리운 음식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저라도 이렇게 맛있게 해주면 우리 오빠가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광주 동구 메이홀에서는 5월 어머니들이 지난 1년간 미술 치료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린 작품 180여 점이 전시됩니다. 언니 그림이 좋네 뭐 이러면서 서로 그림 가지고 대화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도 많아지고 그리고 옛날에 아팠던 이야기도 그냥 감추지 않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죠. 5.18 항쟁의 구심점이었던 들불야학 교실과 왜곡된 언론 대신 진실을 알렸던 투사 회보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민주열사들의 배움터로 알려진 들불야학을 수평적 교육 공간이자 참된 언론으로서 조명한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군부 쿠데타에 맞서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기억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군부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서도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1980년 5월의 주먹밥을 회상하는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부인들을 위해서 밥을 만들어가지고 주먹에다 만들어가지고 라면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차에다 실어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죠. 내 삶의 주인으로서 행동하라 그리고 참여하라는 주제로 개막한 43주년 5월 미술제. 작가들의 회화전인 5월전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전문가 토크쇼와 시민과 작가가 함께하는 민주광장 토론 등 시민들과의 교류폭을 한층 넓혀 5월 한 달 동안 광주 도심 곳곳에서 열립니다. 5분 발언 첫 주자로 나선 정다은 의원은 5.18은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진정한 사죄 없는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합행사 반대에 사죄를 받는 것도 용서를 하는 것도 우리라며 물리친 5월 단체를 겨냥했습니다. 광주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5.18을 상속받았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지난 43년간 광주라는 이유로 공격받고 차별받았습니다. 이에도 광주의 일반 시민이 5.18의 당사자가 아닙니까?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공문을 통해서 43년 동안 주인의 자리를 양보했다. 5.18 행사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도대체 5.18의 주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5년간 5.18 기념 행사에 예산 49억 원을 쓰고도 보여준 게 뭐냐고도 따졌습니다. 5.18 교육관의 역할, 운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5월 정신 교육 및 연대 사업 외엔 그저 숙박업소의 목표로 보이는 것이 본 의원의 착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5.18 기록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수개월째 공석인 기록연구사, 박스째 쌓여있는 수집자료, 그리고 원형 훼손되고 있는 보관 자료들. 젊은 초선 의원 5명은 모두가 함께 지키고자 했던 5.18이 공격과 외면의 대상이 됐다며 다시 추앙받는 5월을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대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세대의 5월 정신 계승을 위해 만들어진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광주시가 한 해 3억 9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인건비가 3억 6천, 나머지 3천만 원은 공공요금과 관리비 등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상 5.18 교육관의 프로그램이나 운영 목표에 드러난 어떤 교육 연대 사업도 수반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교육관 운영을 줄곧 맡아온 5.18 부상자회는 이번 운영자 선정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또다시 응모해 논란입니다. 5.18 기록관이 기록, 보관의 기본 임무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2015년 기록물 기증 14건 중 8건의 기증 날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9년 기증 13건, 2020년 기증 24건, 위탁 3건은 기록관리 시스템에 단 한 건도 등록되지 않는. 흩어진 기록물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기록관 해명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라든지 아니면 서로 소통을 한다든가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억 가까운 돈을 쓰고도 판에 박힌 5.18 행사. 21개 과제만 직권 조사하는 진상조사위 뒤에서 진상규명에 팔짱 낀 광주시. 5.18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광주시 의원들의 아픈 지적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